압도적 K-파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중원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50만 대군이라 자랑하던 수나라의 깃발들이 요동 벌판을 뒤덮었을 때 나는 철갑으로 온몸을 두른 채 말 위에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마무사 전진하라. 그 외침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구려의 철갑 기병 개마무사 3천이 일제히 돌격을 시작한 순간 중원의 병사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영양왕 12년 601년에 평양성 인근의 무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개마무사 백인장이셨고 할아버지 역시 광개토대왕을 모시며 요동을 호령했던 철갑 기병이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말 위에서 살고 말 위에서 죽는 것이 숙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평양성의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고구려는 철의 나라였습니다. 백두산 자락에서 캐낸 철광석을 녹여 만든 갑옷과 투구, 그리고 창과 검은 세상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들아, 저 철갑을 보아라. 저것이 바로 고구려의 힘이다. 아버지는 내게 한 벌의 찰갑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철판 수백 개를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갑옷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정교했고 화살도 창도 뚫지 못하는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말 위에 올랐습니다. 고구려의 무사는 5살부터 말을 배우고 10살부터 갑옷을 입고 달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말과 사람 그리고 철갑이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개마무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겁다고? 그것이 바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스승께서 내 몸에 작은 철갑을 입혀주셨습니다. 처음 입어본 갑옷은 20근이 넘게 나갔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고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해가 뜨면 말에 올라 평양성 주변을 달렸고 해가 지면 창술과 검술을 익혔습니다. 개마무사는 혼자가 아니다. 말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나는 내 말 흑룡과 함께 자고 함께 먹었습니다.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말의 몸을 닦아주고 말의 발굽을 손질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완전한 철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고개를 숙였고 북으로는 거란과 말갈 부족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광개토대왕께서 넓히신 영토는 만주 벌판을 가로질러 요동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쪽 저 중원에는 새로운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300년 만에 중원을 통일한 거대 제국은 100만의 군대와 끝없는 물자를 자랑했습니다. 수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양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중원의 야심은 고구려를 향했습니다. 영양왕 22년 611년 사신이 평양으로 왔습니다. 수양제의 친서를 들고 온 그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천자께서 고구려 왕에게 조서를 내리시니 즉시 입조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라. 대신들은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수나라의 힘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왕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는 천년의 자존심을 지닌 나라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영양왕 23년 612년 2월 수양제는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100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26살 개마무사 50인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많다니
요동성 성벽 위에서 바라본 수나라 군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깃발의 숲, 갑옷의 바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공성 기구들과 끝없이 이어진 병사들의 행렬. 수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답게 물자도 병력도 끝없이 쏟아냈습니다. 낙양에서 출발한 보급 행렬만 수백 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계마무사들은 준비하라. 곧 출격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나는 50명의 부하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모두 나처럼 3대째 계마무사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철갑을 점검했습니다. 찰갑의 가죽끈 하나하나, 투구의 고정쇠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말들에게도 철제 마갑을 입혔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뒤에는 평양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그날 밤 첫 전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요동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나라의 공성병기들이 불을 뿜었고 성벽을 향해 끝없는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계마무사 50인대 출격하라. 나는 철갑 기병 50명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적진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계마무사 돌격. 철갑을 두른 말들이 천둥처럼 달렸습니다. 쿵, 쿵, 쿵.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의 진영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마치 강철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적의 창이 우리 갑옷을 찔러도 튕겨나갔고 화살이 빗발쳐도 철갑 위에서 불꽃만 튈 뿐이었습니다. 막아라! 저 철갑 괴물들을 막아!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보급 수레를 불태우고 장수의 천막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을 무찌르면 10배가 몰려왔고 열을 쓰러뜨리면 100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싸웠고 또 싸웠습니다.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말 위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요동성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후퇴한다. 살수로 물러나라. 을지문덕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을 버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50명의 부하 중 28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수 강변의 군막 안, 을지문덕 장군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대 계마무사 50인장이지? 예, 장군님. 요동성 전투에서 50명 중 28을 잃었다고 들었소. 자책하고 있겠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술을 나누던 형제들이 내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지도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와 다르게 싸워야 하오. 그들은 숫자로 밀어붙이지만 우리에겐 지형이 있고 속도가 있어. 그리고 장군께서 제 갑옷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철갑이 있어. 수나라 기병은 가죽 갑옷을 입지만 우리 계마무사는 온몸이 철로 무장했소. 말조차 철갑을 두르고 있지 않소?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힘이요. 장군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00만 대군이라 하지만 그들의 보급선은 1000리가 넘소. 우리는 후퇴하는 척하며 그들을 깊숙이 유인할 것이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계마무사의 일격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이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적보다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100명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계마무사 한 기는 중원의 경기병 10기를 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200년 동안 철을 다듬고 말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해온 이유였습니다.
나는 남은 22명의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고구려의 계마무사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하고 한 번 돌격으로 1000명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요. 다음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22명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612년 7월 수양제의 군대는 승리에 도취되어 살수를 건너 평양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계략을. 우리는 후퇴하는 척하며 적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작은 전투를 벌이고는 물러났습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고구려군이 두려워 도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무너지고 있다. 계속 추격하라. 수나라 군대는 보급로가 늘어지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만 내달렸습니다. 1000리가 넘는 보급선은 점점 더 느슨해졌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수,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 이곳이야말로 장군께서 준비하신 무덤이었습니다. 모든 계마무사는 강 건너편에 대기하라. 적이 강을 반쯤 건널 때까지 숨을 죽여라. 나는 3000명의 계마무사 대열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 완전 무장을 한 채 말 위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나라 선봉대가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건너왔습니다. 을지문덕 장군께서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적의 절반이 강을 건넜습니다. 장군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이다. 계마무사 전군 돌격. 3000명의 철갑 기병이 일제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쿵, 쿵, 쿵. 대지가 울렸습니다. 철갑을 두른말 3000필이 일제히 달리는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마무사 전진. 나는 창을 높이 들어 외쳤습니다. 22명의 부하들이 내 뒤를 따랐습니다. 강을 반쯤 건넌 수나라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저것이 고구려의 철갑 기병이다. 막아라, 막아.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돌격은 거대한 쇠망치와 같았습니다. 적의 방진을 단번에 찢어버렸고 창과 칼이 부러지는 소리, 비명과 말의 울음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물속에 발이 묶인 수나라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적진을 휩쓸었습니다. 나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찌를 때마다 적 병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철갑 덕분에 적의 화살과 창은 내 몸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밀어붙여라. 계마무사들은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 전진했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수나라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들이 강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수나라의 중군 깃발이 보였습니다. 저것만 쓰러뜨리면 적은 무너질 것입니다. 돌격!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수나라 장수가 말 위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창이 먼저 그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크억! 수나라 중군 깃발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적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살수 강변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군이 무너지자 수나라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병사들은 제각각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추격하라.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계마무사들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요동 벌판을 가로지르며 우리는 도망치는 수나라 병사들을 추격했습니다. 사흘 밤낮 우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갑을 입은 채로 수백 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도 말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내 말 흥룡은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명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철의 군단이었습니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고구려의 위용을 보여주어라. 넷째 날 아침 추격이 끝났습니다. 수양제의 100만 대군 중 살아서 중원으로 돌아간 자는 겨우 2,700명.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22명의 부하 중 1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 모두 몸에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철갑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50인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부하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계마무사님들, 고구려 만세!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무찌르셨다. 길 양옆으로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마을 주변으로 달려왔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노파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영양왕께서 친히 성문 밖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대들이 바로 고구려의 자랑이요. 천하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요. 전군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자존심이었고 백성들의 희망이었으며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의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평양성 전체가 축제의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거리마다 술과 음식이 넘쳤고 사람들은 밤새도록 노래했습니다. 나는 전우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 고구려 만세! 우리의 함성이 평양성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후로도 수나라는 3번 더 고구려를 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613년, 614년 다시 거대한 군대가 밀려왔지만 고구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마무사들은 매번 철벽처럼 막아섰고 중원의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탕진되어 멸망했습니다. 나는 60평생을 계마무사로 살았습니다. 45번의 전투에 참전했고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철, 고구려의 말, 그리고 고구려의 정신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은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넘보았지만 우리 계마무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시성에서, 평양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나는 마지막으로 계마무사의 철갑을 벗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놓으니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놓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갑옷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계마무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어질 것입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적들 앞에서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단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이었지. 이 땅, 이 백성,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자부심 말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단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계마무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안에도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철을 다루는 기술과 말을 다루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신념.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란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중원의 대군이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 하지만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나라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대대로 갈고 닦은 기술과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신념이 있다면 어떤 거대한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1500년 전 고구려가 세상에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